오늘은 맨 처음에 DP, 그 다음에 그리디, 그 다음에 DP와 그리디에 대한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고 스터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먼저 DP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분할 정복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알고리즘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로 따지자면 분할 정복은 중복된 상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DP는 중복된 상태가 등장을 해요. 이것 또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P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중복된 상태에 대한 답이 매번 달라지면 안 돼요. 보면 DP에 중복된 상태가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P는 중복된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된 상태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걸 할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을 왜 하냐?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DP는 중복된 상황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복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매번 중복된 상황이 나올 때마다 그걸 다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따라서 이 메모제이션이라는 기법을 할 건데 이 친구는 뭐냐면 DP는 중복된 상태가 무수히 많고 각 상태에 대한 답은 항상 고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DP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특정 상태에 대한 답을 저장하고 해당 상태가 호출되면 꺼내 쓰는 기법이에요. 주로 배열을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얼마나 걸리냐? 일단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분할 정복과 비슷한데 얘는 시간 복잡도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노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배열 크기를 A라 하고 특정 상태를 구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를 C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OAC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배열 크기만큼 걸리는 것도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를 피보나치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본적으로 피보나치를 재기함수로 짜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죠? 근데 이 n이 10인 상황을 상태트리로 그려봅시다. 상태트리로 그리면 아마 아래와 같을 거예요. 10에서 9와 8을 호출하고 9에서는 8, 7, 8에서는 7, 6, 이 8에서는 또 7, 6을 호출하고 7에서는 6, 5를 호출하고 이렇게 될 텐데 잘 보면 이 8과 8이 2번 호출됐고 7과 7이 2번 호출됐어요. 이 밑에도 사실 7이 많을 거고 6 같은 것도 중복이 됐겠죠. n이 충분히 크다면 위에 같은 상황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저희가 매번 이 과정을 똑같이 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F7과 F8의 값은 바뀌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서 피보나치 7번째 값을 구했는데 다른 곳에서 피보나치 7번째 값을 부른다고 해서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 점은 사용해서 DP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시니까 바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드는 이와 같은데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이 D라는 배열은 i번째 피보나치 값을 넣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초기에 모든 값은 -1이고요. 자, 맨 처음에 D의 n이 -1이 아니라면 Dn을 반환합니다. -1이 아니라는 소리는 언젠가 한번 방문을 했다는 소리죠. 이 n값을. 그러면은 이 n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고 저희는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값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dn이라는 걸.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평소처럼. 근데 중요한 건 딱 이 부분만 바뀌었죠. 이 계산한 결과를 dn에 넣어줍니다. 이게 사실 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보시면 여기서 코드 추가된 거 별로 없어요. 저희가 평소 하던 그 솔루션에서 이렇게 D라는 배열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메모제이션만 추가하면 돼요. 사실 이게 DP의 끝입니다. 쉽죠? 그러면 이거를 상태트리로 그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충 이와 같은데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상태들은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0에서 9를 구하고 9에서 8을 구하면 벌써 얘가 필요 없죠?
하지만 이 8을 구하기 위해 7을 또 호출할 겁니다. 그럼 7은 또 필요 없겠네요. 이후에 호출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 노드들을 한 번씩만 방문하게 될 텐데, D의 크기가 maxn이고 di를 구하기 위해서 복잡도가 1이네요. 여기가 상수죠. 상수만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maxn으로 끝나겠네요. 일반적으로 피보나치는 피보나치 n번째 값이 걸려요. n번째를 구할 때. 이것 또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dp를 사용함으로써 이 각 상태들을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상태들이 다 채워지는 순간 저희는 바로 값만 반환하면 돼요. 따라서 dp 테이블이 다 채워지면 그 뒤부터는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대부분 dp 테이블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이 dp 배열의 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max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립니다.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선 사실 이렇게 해서 dp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디에 알아봅시다. 그리디는 무엇일까요? 일단 dp는 항상 모든 상태를 확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완전히 모든 상황을 탐색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중복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하자 이런 이론밖에 없지, 사실 모든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했는데, 그리디는 이름처럼 그 순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성질은 각 순간마다 최적인 상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상태 또한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특정 상태 A에서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택한 상태 다음 상태 있죠? 그 상태 또한 제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A 상태랑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성질이 보존되므로 방금 전에 사용했던 전력을 사용해도 똑같아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상태 A에서 제가 어떤 P라는 전략을 썼어요. 그럼 그 다음 상태 A'에서도 똑같은 P 전략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 같은 상황을 볼까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제가 M은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 지역만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이죠? 하지만 M은 글로벌 맥시멈이에요.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하지만 전체 상황을 모르면 해당 값이 최대인지 아닌지 판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 봤다면 M은 맥스네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M은 최대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빨간 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적절하게 좌우로 움직여서 최대값을 찾을 텐데 그리디를 이용해 최대값을 찾아봅시다. 그리디는 매 순간 최대의 이익을 뽑아서 간다 했잖아요. 잘 보면 M쪽의 기울기가 소문자 M쪽의 기울기가 대문자 M쪽의 기울기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이득은 당연히 소문자 M쪽이겠죠? 그래서 M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현재 답이 로컬하게 옵티멀할진 몰라도 글로벌하게 옵티멀하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답이 최적이라고 해서 그 답이 전체적으로 최대인지는 보장을 못한다는 의미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수를 무리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후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매 순간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적인 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후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이 참 별로죠. 이 그리디를 활용하면 NP 문제, 그러니까 NP 컴플리트 문제를 근사치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로컬한 맥시멈을 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잡하지만 최적해를 찾는 특정 알고리즘에 비해 비용이 적다는 이유를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답은 정확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그리디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쓰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리디는 마무리됐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100주 문제를 들고 왔는데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고 생각하고 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상태는 현재 계단의 위치 그리고 연속으로 밟은 계단 수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솔브인데 이 부분이 현재 히어 계단에 있고 연속해서 CNT만큼 연속된 계단을 밟았어요. 연속된 계단이 3개면은 당연히 안 되니까 엄청 작은 값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건 최대 점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엄청 작은 수를 반환을 해버리면 이 선택지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히어가 n이 됐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는 의미죠. 그러면 SN을 반환해줍니다. S는 참고로 여기 적혀있다시피 i번째 계단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어가 넘어갔어요. 저희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반드시 n번째 계단을 밟아야 된다고 했는데 n이 넘어가 버리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반환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한 계단 올라갔을 때와 두 계단 올라갔을 때 둘 중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코드는 이와 같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n번째 히어라는 계단을 밟았기 때문에 히어의 점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풀면 답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선택 트리를 그려보면 이와 같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한 칸을 밟은 거, 이쪽에선 2칸 연속 뛴 거, 여기는 2칸 연속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2칸을 뛴 거, 얘는 2칸을 뛴 거죠. 한 칸은 더 이상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계단수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계단의 크기 n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특정 상태의 i, j 값은 변하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얘에서도 뭘 호출할까요? 이 5,1과 6,1을 호출할 거예요. 그럼 그 5,1과 6,1은 뭘 호출할 거냐? 똑같은 5,1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호출할 거고 얘에서 똑같은 호출을 할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럼 DP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DP 적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상태를 똑같이 정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D라는 배열을 추가하고 당연히 이 히어와 CNT가 대응되겠죠. 여기에 하나씩 결과는 똑같아요. D의 히어의 CNT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D의 히어의 CNT를 반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계산한 결과를 넣고 반환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DP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완전 탐색을 잘하시면 정말 편해요. 완전 탐색만 잘하셔도 DP에는 똑같이 상태를 입혀버리면 끝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어렵다면 따로 개인톡이나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디. 그리디도 똑같이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고 와보시죠. 생각도 해보시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운 DP를 한번 써볼까요? DIJ를 가치 i를 A1부터 AJ까지의 동전들로 만들었을 때 동전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이렇게 하면 10초가 걸려요. 왜냐하면 동전 개수가 10개고 상태의 전체 크기가 그러니까 가치의 전체 크기가 1억이라 했고 2개 곱하면 10억. 대충 어떤 상태를 구하는데 5일이면 충분해 보여요. 그러면 10초가 걸리네요. 시간 초과하겠네요. 1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 풀이는 AI가 AI-1번째의 배수임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 배수라고 했는데 그 배수라는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배수라는 거는 이와 같다는 의미죠. 배수를 활용하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I-1번째 값이 충분히 많아요. 동전이. 제가 바꿔주는 게 충분히 많다면
그것을 AI로 최대한 바꿔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AI-1이 K가 있으면은 AI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AI를 AI-1이라는 동전을 활용하면 K개를 쓰지만 얘는 단 한 개면 충분하다는 의미죠.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AI-1을 무조건 모아서 AI를 만드는 것이 항상 이득입니다. 따라서 큰 동전을 최대한 쓰는 방식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러면 그리디로 가능하겠네요.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인 걸 고르면 된다는 의미죠. 특정 가치 동전을 최대한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복문을 통해 찾으면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수식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가치가 n만큼 있고 가치 a 동전을 최대한 썼을 때 그 개수는 이와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위 정보를 토대로 이제 코드를 옮겨봅시다. 그럼 이와 같은데요. 먼저 동전을 싹 입력받고, 입력은 항상 오름차순으로 준다 했으니까 순서대로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n부터 1까지 최대한 큰 동전을 사용하면서 이 ANS에 K 나누기 AI를 누적해줍니다. 이 부분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int 나누기 int는 플로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동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모듈러로 처리할 수 있겠죠. K 모듈러 AI. 얘를 통해서 n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못 거슬러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가치에 대해서 거슬러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1이 반드시 1이라고 고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말은 A2까지 다 썼어요. 다 바꿔줬어요. 그 동전들로 n부터. 그러면 마지막은 남은 금액은 1원으로 다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최적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AI가 AI-1번째 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1원으로 엄청 많이 바꿔줘야 된다면 그건 A2로 바꿔주면 되고, 그 A2가 또 많다면 A3를 바꿔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따라서 이런 솔루션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들 DP랑 그리디의 개념은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다면 저 혹은 제 조교인 준섭씨 혹은 그냥 편하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